이번엔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먼저 화면 좀 봐주세요. 이게 뭘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거 일단 깁니다. 하얀색. 근데 옆에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 속의 인물이요. 50cm 자를 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가. 거의 50cm 자길이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선관이라고 붙여있는 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는요. 48.1cm. 여기 전체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48.1cm. 이제 투표하러 가시면요. 투표소에 이걸 받게 됩니다. 그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하는 용지와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받게 되는데 이걸 받으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막상 현장 가서 이걸 받으시면 기분이 좀 어떠실까요? 이만한 걸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요. 또 주목되는 거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좀 확대해 주실까요? 앞부분 좀요. 이 상단 부분 좀 크게 잡아주세요. 통상적이면 번호는 1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호 1, 2, 3. 여기 보시면 1, 2번이 없어요, 기호가. 이것도 이번 선거만 그렇습니다, 지금. 1, 2번 여당, 제1야당이거든요. 자기네들은 비례대표 후보 안 내고요. 위성정당 만들었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그러니까 여기는 빠진 겁니다, 비례선거로. 그래서 3번부터 시작합니다. 민생당이 맨 위에 있어요. 이것도 이번 총선 과정이 얼마나 기형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 투표용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자, 먼저 이 투표용지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정치권 소식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기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합당 유튜브 이름이 옳은소리입니다. 옳은소리. 그러니까 그 제목은 바른 소리만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뜻인데 통합당 유튜브에서 나와서 어떤 한 인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교도소에서 무상급식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상급식 뭐 한참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교도소 얘기를 한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식 채널 진행자 무상급식 제공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죠. 그러자 이게 파문이 일었어요. 그러자 통합당에서 부랴부랴 이 영상을 삭제했는데 이미 언론에서 다 포착했습니다. 지워봐야 소용없습니다. 볼 사람 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의 통합당 연수갑에 출마한 후보는요. 인천 총구석이라고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지원을 하러 그 방문하니까 너무 뭐 기뻤나 봅니다. 그래서 인천 총구석까지 와주셔서 뭐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그쪽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 이런 또 느낌이 드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문제의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고 임기 끝나면 저 오랫동안 무상급식 먹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친환경 무상급식. 그렇죠. 친환경 무상급식.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공급되고 있으니까요. 무상급식을 몇십 년 드시고 싶으신 건지 이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라도 차라리 잘못했다 그러고 죗값을 치르게만 안 해준다면 지금 당장 권력을 내려놓겠다. 대통령에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딱 한마디. 교도소 무상급식 먹이면 된다며 대통령의 저주를 퍼부은 미래통합당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바랍니다. 그저 대통령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는 미래통합당은 공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조차 느끼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패널 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판례를 좀 드리면서 떠오르시는 생각을 이 상황을 보고 떠오르시는 생각을 좀 써달라고 미리 질문 좀 드렸어요. 최양호 고문님 무슨 마스크를 쓰셨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요. 마스크의 원래 용도가 자기가 있는 바이러스를 딴 사람한테 넘기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불량 이 정치라는 건 사실 말 공장이거든요. 예. 이 굉장히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말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 그 말을 바이러스처럼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KF 지금 뭐 94만 써도 우리가 충분하다 그러는데 KF 300. 예. 마스크를 씌워야 됩니다. KF 300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아무것도 오가지도 못하는 겁니까? 오가지 못하게 돼요. 이런 말, 진짜 불량 말, 예. 불량 상품은
우리에게는 진짜 정치 바이러스예요. 불량 바이러스. 근데 이런 불량 바이러스인데 이런 얘기 왜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선거 때라서 지금 하는 건데 예. 항상 그것도 어떤 도가 있고 아니 선거 끝나면요 예. 동종업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이걸로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나가는 좌익 우익이 돼서 두 날개가 같이 져서야 비상을 하는데 예. 그게 되겠어요? 어. 이거는 뭐 KF 300 아무것도 안 나오도록 이런 것들은 마스크를 씌워야 됩니다. 통합당도 깜짝 놀라서 얼른 내렸어요, 영상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실 분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또 나오잖아요, 지금. 정관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예. 아무리 만끽한다고 하지만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예. 있는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예. 이른바 뭐 뜻하는 바는 선명성 경쟁인데 예. 그러면서 막말이 굉장히 횡행하죠. 예. 역대 선거에서도 그걸 통해 가지고 민심에 상당히 그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 당시 총선에서도 예. 2016년이죠. 김민민 씨가 막말 파동으로 상당히 예. 영향을 받았고 또 뭐 과거에 보면은 뭐 노인 폄하 발언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그 심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그럼 왜 근절되지 않느냐, 반복되지 않느냐. 이번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도 봤습니다만 예. 막말한 인사에 대해서 공천에 대해서 불이익 내지는 배제시키겠다는 것을 각 당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를 보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민경우 의원에 대한 공천을 둘러싸 여러 가지 그 당 안에서 논란이 있었죠. 예. 번복도 되고 예. 하다가 결국엔 공천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기성 정치권 제도 안에서 예. 스스로 선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을 때 이게 좀 저는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어떤 막말 형태, 어떤 뭐 정치적인 뭐 득이라는 어떤 그 예. 착각 속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벼랑봉 변호사가 한국당이 아니라 통합당에 계시잖아요. 이거 좀 해명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해명을 겁니까? 할 사안은 아닐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이제 유튜브라든가 그런 팟캐스트에서 자극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야 조회수가 올라간다는 걸 생각을 하셨었는데 이게 공당의 공식적인 유튜브라는 걸 좀 간과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개인 유튜브라면은 뭐 이제 저 정도 발언을 하시는 분들 간혹 있기는 하시는데 이제 어쨌든 당의 공식적인 유튜브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부적절했다는 생각은 하고 예. 있고요. 다만 이제 선거 다가올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보다 실수를 줄여가는 것인데 그렇죠. 이제 좀 더 선대위에서 조금 더 그런 정제된 표현에 있어라든가 실수를 줄이는 좀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의 열성 지지자들은 저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뭐 환호한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까? 판단하기보다는 지지자들만 그냥 본 겁니까? 단순히 그냥 속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게 어쨌든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공당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 목소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들의 평가는요. 무리수를 둬도 너무 무리수를 뒀다. 이런 말 왜 하는가? 뭐 이런 평가가 오늘 많습니다. 예, 유재일 평론가. 저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한다면 예. 뭐 라임 스캔들, 아, 뭐 사모펀드 정책 지금 현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안. 예. 그래서 이슈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왜 이렇게 인물 공격에 인상 비평을 했을까? 아, 저는 통합당이 예. 이슈 공격을 하려면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죠, 뭔가. 그렇죠. 이거 쉬운 길을 텄겠고 이건 일종의 무능이다. 이런 식으로 선거 준비하는 거 안 좋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런 너무 단순한 인물 얘기만 하고 있다. 네, 감정적으로. 아, 그러니까 공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을 해주신 거네요, 지금.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죠. 사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유재일 평론가의 말이 더 아픈 거 아닙니까? 공부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네, 그렇죠. 변호사 변호사 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확히 예.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라인펀드, 사모펀드라든가 그런 문제들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당에서는 그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바로 두 줄, 세 줄 압축되게 쉽게 설명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라는 설명을 생각이 해도 드니까. 쉽게 이해시키기가 그렇죠. 만만치가 라인펀드만 않다. 설명을 해도 한 2, 30분 정도는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아마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냥 짧게 인물평으로 막 가야 지지자들이 환호하니까 그런 쉬운 길을 택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럴수록 좀 더 정제된 표현을 하고 좀 더 공부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였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양 고문님께는 이 내용 좀 물어볼게요. 여기 이 마지막 부분 기사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제 잠깐 다뤘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인천 연수갑에 출마하는 통합당 정승현 후보입니다. 어제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성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나 봅니다. 환영을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대표께서 이렇게 인천 총구석까지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아마도 이 정승현 후보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의 방점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현장에 있던 분들은 인천 총구석이 귀에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유승민 의원도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무슨 인천이 총구석이에요 라고 일단 얘기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아는 거죠. 이 말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를. 자,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냈습니다. 역시. 정 후보는 겸양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주의한 발언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각별히 주의하겠다. 이게 왜 이렇게 또 주목을 받냐면요. 지난 2018년입니다. 지방선거 당시 당시는 자유한국당 인사죠. 이부망천이라는 얘기를 뱉었습니다. 당시에. 그때도 인천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요. 최영호 고문님. 제가 정승현 후보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요. 예. 저렇게 뭐 막말하고 이러는 이 성품을 가지신 분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막말은 아니고요. 네, 뭐 알실수일까요? 뭐랄 걸까요? 자기를 좀 낮추는 예. 또는 그런 뭐 부분에서 나왔는데 진짜 뭐 100배 사죄를 해야죠. 예. 그리고 인천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 인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는 그런 말들을 사실 많이 준비해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전문가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의 그런 뭐 실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에 예.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꼭 예. 해야 되는 말 이런 것들이 준비된 국회의원들의 아주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유승민 대표께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유승민 대표께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인천 연수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좋아할 거예요, 주민들이요. 그런데 총구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이게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실수겠죠, 이거는요. 자, 이번에는요.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로 직접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죠. 더불어시민당. 그러나 통상 정치권에서는 위성정당이라고 부릅니다. 그 공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국민 기본소득 월 60만 원. 이런 공약이 나왔어요. 더불어시민당의 황당한 공약이다. 공약을 많이 냈는데 그중에서 한 대목입니다. 이게. 그리고 상장사 시총 1%를 환수해서 뭐 어디다 쓰겠다 이런 주장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거 착오입니다. 준비 안 된 게 실수로 선관위에 공약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취소를 했습니다만 이미 등록됐고요. 다 공개됐습니다. 취소한 자체도 아니 무슨 당이 정책을 올려놓고 또 취소를 하는가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매년 1% 환수 그리고 원전 위험세 뭐 이런 공약이 나왔어요. 여기서 역시 인전 황당 공약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표로 정리돼 있는데요. 여기 있죠. 전 국민에게 60만 원 기본소득 그리고 뭐 적폐 저항에 대한 사회개혁 완수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이라는 공약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북한을 이웃국가로 아예 인정을 하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정부가 강조하고 진보 진영에서 강조하는 어떤 통일 정책과는 약간 다르게 되는 거예요. 색깔이.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합니다. 평화 위협 행동에 총대응하겠다. 북한이 위협하면 우린 총대응한다. 이건 마치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는 주장 같기도 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요. 그런데 이게 더불어시민당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는지 유재일 평론가하고 벼랑보 변호사는 쓰신 걸 앞에 좀 걸어주세요. 생각나시는 표현을 제가 써달라고 미리 질문 드렸는데 먼저 벼랑보 변호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여당이라고 하면 이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치밀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완만한 속도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보층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게 바로 여당의 품격이라고 할 텐데 지금 이제 더불어시민당 물론 본인들은 여당이 아니다. 별개의 정당을 얘기는 하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위성정당이고 여당의 이중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야말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허경영의 후예들이 허경영다운 공약들을 던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또 허경영 얘기를 하시는군요. 예. 좀 적어도 여당으로서의 예. 품격을 갖추고 국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예.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서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공약을 내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다 해서 막 던지고 차후에 우리나라 재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것이 국가 정책 기조 어떤 방향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던지는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좀 잡아주세요. 논란이 어제 좀 일었죠. 그러자 최종 공약 아니다. 철회했습니다. 다시 내겠다고. 그럼 설명이 이 더불어시민당, 이게 연합정당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죠. 여기에 참여한 여러 정당들의 어떤 정책을 논의하고 모으다 보니까 나온 내용이 그냥 실수로 올라간 거다. 그러니까 실수로 잘못 올렸다는 거예요. 유재열 평론가. 그러면은 그 당이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걸 자인하는 겁니까? 뭐 졸속으로 만든 거 맞지 않나요? 아. 급하게 만들었죠. 예. 급하게 만들었고 저는 이제 여기다 이제 궤도 이탈 위성 정당. 아. 근데 위성 정당이면 달처럼 지구를 이렇게 예. 돌아야 되잖아요. 예. 그 지구에서 이탈했네요. 아, 지금 이 모습이 이탈한 거다, 지금. 그러다가 이제 화들짝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예. 이제 궤도로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어. 그러니까 정무 감각도 떨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모 정당하고 조율도 없고 그리고 이제 급조된 티가 나고. 예. 그래서 위성 정당 아닌 척을 너무 심하게 했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열린민주당이 또 있죠,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는데 열린민주당 쪽에서 이 대북 정책 공약 한 가지를 가지고요, 굉장히 또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끌고 온 우리 진영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또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예, 최영호 고문님. 이게요. 예. 요번 선거에 아주 이제 끝나고 나면 이합 집산이 아주 엄청나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친자 확인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효자다 아니다. 뭐 DNA. 어제 사실 뭐 나중에 총선 끝나고 DNA 확인해 보자는 얘기가 네, 나왔어요. 뭐 그러니까 친자 확인 소송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자기의 무슨 정당 정강 이거 필요 없거든요. 예.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넣을 때 가장 큰 취지가 뭐였냐면 예. 양당제 폐해를 없애자는 거였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다는데 이번에 양당제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잖아요. 여기 뭐 더불어 뭐 민주당이라든가 이런데 예. 지금 사실 뭐 더불어 시민당이죠.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예. 이런데 정강 정책 필요 없는 거죠. 예. 나중에 이합집산해서 한 대로 양당으로 다시 뭉칠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실수로 해서 올린다 그러는데 예. 그만큼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서 선거법을 개정할 때 가장 큰 모티브였던 예. 양당 제도의 폐해 더 극심해지는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까 투표용지부터 보여드렸죠. 지금 상황이 참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지금 이런 모습도 사실은 보지 못했던 일들. 계속 지금 총선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비치고 곳곳에서 뭐 실수다, 잘못 올렸다, 아차다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